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1일 을미호 세번째 기사 1403년 명 영락 1년 해주로 강무하러 가다 대간과 형조에서 1인씩 호종하다. 해주에서 강무하기 위하여 3군을 거느리고 금교에 머무르니 대간과 형조에서 각각 한 사람씩 호종하였다. 처음에 박성명을 시켜 전지하기를 장차 해주에 거둥하여 무사를 강하겠으니 시위는 군사를 쓰고 대간과 각사는 호종하지 말게 하라. 예전에 인군이 강무하면 혹 수십일에 이르렀는데 내가 어찌 이를 본받겠는가. 장차 이달 11일에 동가하여 열흘이 되면 돌아오겠다 하였다. 조용무가 말하기를 대간이 거가를 따른 지가 오래니 어떻게 제패하겠습니까? 주상께서 비록 제패하시더라도 저들이 어찌 호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숙보는 말하기를 이번 강무라고 하였으면 이미 강무라고 하였으면 대간이 호종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비록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지금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원컨대 예전의 사시의 사냥에 의하여 중동에 강무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사관 안노생을 불러 명하기를 강무의 법이 일찍이 상황의 때에 세워졌는데 오직 봄, 가을 두 차례뿐이니 고제의 사시의 사냥에 비하면 오히려 미비하다. 그러나 그때의 사냥도 오히려 그 패단을 염려하여 가을에는 수확이 끝나고 기후가 춥지 않은 때를 기다려서 10월을 쓰니 고금을 참작하여 패단이 없다 하겠다. 지금 말하기를 예전의 제도에 사시의 사냥하는 것에 의하자 하니 만일 그렇게 한다면 봄은 2월, 여름은 5월, 가을은 8월, 겨울은 11월인데 10월에 수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8월에는 수확이 끝났느냐? 그리고 5월에는 화곡을 밟아 상할 패단이 없느냐? 11월에는 군사와 말이 춥고 온다 하였다. 노생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중국에는 원유가 있으므로 여름과 가을에도 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유가 있으면 사시에 행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더러 사시의 사냥을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경들이 또 말하기를 태묘에 향사하려다가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내가 까닭없이 돌아왔느냐? 임금의 과실을 글을 써서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말할 일이 있으면 대궐에 나와서 직접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였다. 좌우 정성이 사인 이회를 시켜 대궐에 나아가 청하기를 강무의 거둥에 신두 사람이 모두 호종하지 않으면 의리에 불과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이 강무할 때도 좌우 정성이 모두 호종하지 않았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대궐에 나와 대간과 형조가 수가하기를 청하고 하윤이 또한 청하기를 대간은 전하에 좌우의 신하이어서 허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구철하고 인군의 덕을 보양하니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더구나 군사가 행할 때 만일 함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능히 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곧 대간과 형조에서 각각 한 사람씩 시종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2일 병진 첫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2일 병진 두번째 기사 대가가 평주에 머무르다. 판승추부사 조영무에게 명하였다. 오늘의 일은 곧 강무하고자 하는 것이니 마땅히 항오를 정돈하여 군령을 엄하게 하고 만일 어지럽게 항오를 어기며 달리는 자가 있다면 어찌 군신이 강무하는 예인가? 내가 마땅히 문책하겠다. 유사가 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2일 병진 세번째 기사 노루 2마리를 태상전에 바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3일 정사 첫번째 기사 아침 안개가 짙게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3일 정사 두번째 기사 노루 2마리를 쏘아 잡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대가가 해주에 머무르다 노루와 여우 각 한 마리씩을 잡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4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왕의 면복 등을 가져온다는 소식을 통사 원민생이 전하다. 원민생이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 내관 황음 한림대조 왕년령 행인 최영과 고향에 돌아오는 내신 주윤단 등이 전하의 면복과 중궁의 관복과 태상왕의 표리와 원자의 서책을 가지고 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위로하고 말 한 필을 주었다. 호가하는 대소실로가 모두 할애하였다. 곧 여성군 민무지를 보내어 접반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노루 두 마리를 쏘아 잡다. 낙마했으나 다치지는 않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돌아오는 길에 연안부에 머물다 조영무에게 배주의 천신산에서 사냥하게 하다. 조영무에게 명하여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배주의 천신산에서 사냥하게 하였다. 군사가 짐승을 쏘다가 잘못 사람을 맞춰서 죽은 자가 있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해를 마주하여 쟁반만한 청홍색의 기운이 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해주에 이르니 산부가 금교에서 연회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만상군 임달란이와 임동을 추쇠해 보내라는 요동도사의 자문이 오다. 도망한 군사 임달란이 임동 등을 추쇠하여 돌려보내라는 일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9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조부 이정에게 시호를 추정하다. 예조에 명하여 고 상서 이정에게 시호를 추정하였다. 이조가 그 할아버지 정을 위하여 시호를 청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고 또 말하기를 정은 선비니 마땅히 문자로 시호를 주어야 한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당대의 신하가 벼슬이 성제에 이른 자는 죽음은 공론으로 실덕을 기록하여 시호를 주어서 곤계를 남기고 성제가 아니거나 이대의 신자거나 하면 비록 자손이 공이 있더라도 추정하지 않는 것은 곧 예전 제도입니다. 지금 이정이 죽은 지가 이미 오래고 또 전대의 신하이며 벼슬이 형부 상서에 거치였으니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 제도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왕실에 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지를 내려서 예전 제도에 구애하지 않고 경솔하게 출시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벼슬이 상제에 이르렀거나 공신인 이외에 그 나머지 신자는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여 출시하지 말게 하소서. 예조와 봉상시에서 말하기를 정이 비록 문과로 출신하였으나 문으로 시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저가 다시 임금께 칭하여 문간으로 시호를 얻으니 사람들이 거르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개품사 병조전서 설미수가 경사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불러서 중국의 안위를 물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무역마의 수가 보낸 말값에 못 미치는 중국 병부의 자문. 설미수가
병부에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문에 이러하였다. 홍무 34년 6월에 태복시 소경 충맹헌 등의 관원을 보내어 저사 폭연 등물을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말 1만 피를 바꿨는데 먼저 이미 사온 마피를 제외하고 본국에 아직 남아있는 말을 사지 않은 저사 폭연 등물이 말 2190피를 사기에 족함으로 이미 가추어 아래고 본국에 자문을 보내어 말을 사서 요동도사로 보내고 교부에서 군사에게 지급하여 타게 하였다. 지금 본국의 자문에 의하면 잡생마 2141피를 사서 이운으로 나누어 관원을 시켜 암령하여 가지고 요동도사에 보내어 교부하여 마치고 책을 만들어 이자하여 부에 이르렀다. 이미 와서 요동에 이른 마피를 군사에게 지급하여 타게 한 외에 원래 남아있는 말값을 조사하여 보면 말 2193피를 사야 할 터인데 지금 2차로 말 2141필만 샀으니 52필이 적다. 보내온 배신 설미수의 말에 의하면 원래 남아있는 물화 수량 안에서 저사 928필 말 한 필에 저사 3필로 계산하면 말 309필을 사야 할 것이다. 지금 바꾸온 255필 내에 상마가 160필이니 말 한 필에 저사 4필을 더 썼다. 이것으로 원래 액수에 비교하면 말 54필이 적고 그 나머지 저사, 견포 등 중마 2필을 샀으니 실상은 말 52필이 적은 것이다. 온 자문에 의거하면 일찍이 전항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준신하기가 어려우니 본관을 시켜 본국에 돌아가서 수에 의거하여 사서 요동도사로 보내어 교부하게 하여 군사에게 지급해 타게 해야 하겠으나 마피를 바꾸는 일에 관계되므로 영락 5년 8월 26일 아침에 본부관이 주본을 갖추어 봉천문에 아래어 성지를 받들었는데 이 적은 말은 면제하라 하시었다. 이것을 험준하는 외에 언면의 사리에 관계가 되므로 본국에 자문하여 알리는 바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권근이 재릉의 비문을 올리다. 임금이 김과에게 명하기를 권근이 재릉의 비문을 지었는데 간혹 한두 자가 상례에 다른 것이 있다. 모두 내가 친히 본 일인데 글뜻이 흡족하여 한번 보면 요연하나 만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반드시 3번 되풀이한 뒤에야 글뜻이 통할 것이다 하고 과를 시켜 권에게 이르기를 지금 고명을 받은 일을 아울러 비문에 싣는 것은 좋지 않은가? 새긴 뒤에 고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정승과 더불어 다듬은 연후에 내가 태상왕과 상한께 아뢰겠다 하였다. 권이 말하였다. 고명을 받은 것은 반드시 비문에 실어야 합니다. 신이 겨우 초를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것으로 갑자기 비에 새기겠습니까?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영보 도량의 재계로 조회를 받지 않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사신 배정에게 반인의 벼슬자리를 부탁한 소윤 이권을 순금사에 가두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이권의 죄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조 때에 원나라를 섬긴 이래로 매양 사명을 받들고 오는 환관의 청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관작을 주어 명기가 어지러워졌는데 아조에서 이 폐단을 완전히 고쳐서 밝게 금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신의 족친만 부득이하여 벼슬을 제수하고 족친이 아니고서 요행으로 얻은 자는 있지 않습니다. 근자의 사신 배정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 소윤, 이권이 반인, 이영택과 감사 등을 정에게 비밀히 부탁하여 족친에 섞어서 모두 부사정을 받았는데 정이 말하기를 영택과 김사는
평양 소유는 이권의 청이라 하였으니 권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청탁하여 명기를 어지럽혔고 또 인신은 의리가 사사로이 사귀지 않는 법인데 조정 사신과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교통하여 그 욕심을 이루었으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여 과단하소서. 그대로 윤화하였다. 간원에서 헌부에 이문함에 헌부에서 아전을 보내어 평양에 이르니 권이 도망하여 서울에 이르렀다. 헌부에서 이를 알고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순금사에 가두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설미수가 여지 종래달에 발라를 올리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무난하고 헌수하다. 극진이 절기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최인계가 하염록이란 푸른 물감을 바치다. 중국에서 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인계가 처음 만든 것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명사신 황음 등이 임금의 명복과 책 등을 가지고 오다. 예부의 자문 조정사신 황음 박신 한림대조 왕연령 홍력시 행인 최영이 이르렀는데 면독과 태상왕의 표리와 중궁의 관복과 원자의 서책을 싸가지고 왔다. 산분과 결체를 베풀고 나래를 갖추었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에서 맞아 경덕궁에 이르러 준 것을 받았다. 예가 끝나매 엄이 내전에 들어가서 정비에게 관복을 전하고 나오니 임금이 예를 행하고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예부의 자문은 이러하였다. 흠의하여 조선 국왕과 왕부에게 주는 단필, 서적 등의 물건과 중궁 전하에게 상사하는 왕비 관복과 예물을 흠차 내관 태감 황음 등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가게 하고 이를 본국에 이자해서 알리어 시행한다. 국왕의 관복 일부 향조추사 구류 평천관 일정 내의 현색 소저사 거죽 대홍 소저사 안 평천관판 1편 옥향 한건 오색산호 옥류주와 담주 모두 166과 내의 홍이 36가 백이 36가 창이 36가 황이 36가 흑이 18가 청백담주 사과 금사건 일부 모두 80개건 내에 금잠 일지 금규화 대소 6개 금지 대소 2개 금정과 마황 탑정 58개 금도 13조 대홍 숙사선도 일부 대홍 소승라 유주대 2개 구장견지사 곤복 한투 내에 심청장화 곤복 1건 백소중단 1건 심청장화 물령 연변전을 말하고 훈색장화 전후상 1건 훈색장화 패슬 1건 훈색장화 금수 1건 훈색장화 패대 일부 홍백대대 1조 옥규 일지 대홍저사서 1쌍 대홍소릉면호 1쌍 대홍평라협포복 2조 대홍유견포복 1조 촌홍포과전 3조 금단 저사 사라 모두 16필 내에 금 2단 금저사 2필 소저사 4필 직금나 2필 소라 2필 적금사 2필 소사 2필 원사 일부 18사략 산당고색 제신주의 대학년이 춘추회통 진서산 독서기 주자성서 각 일부이다. 왕부의 금단저사 사라 모두 10필 내에 금저사 2필, 소저사 2필, 직금나 1필, 소라 2필, 직금사 1필, 소라 2필, 왕비의
관복 일부 주치 칠적관 일정 결자 전 상대 각양 진주 4260과 내에 두양대주 14과 대양주 47과 1양주 350과 2양주 858과 3양주 1235과 5양주 420과 8양주 720과 9양주 616과 검사건 일부 내에 유사금적 일대 금잠 일대 유사보 전화 9개 포취 사건 내에 정운 일좌 대소 운자 11개 비눈 2개 모란엽 36엽 양화빈 2개 정미 7개 국권 일부 화심제 2부 점취 발산 일좌 조추사 관대 한정 대홍 평라관조 1개 남청 숙견 관록 1개 대홍 평라소금 협복 1조 2주 홍칠 성관록갑 1개 주홍철 법복갑 1좌 선도쇠약 정교전 범옥유성 법복갑 1개 쇠약전 각색소저사 의복 합의 등항 4건 내에 대홍소저사 협대삼 1건 복척소저사 협원령 1건 청소저 사수 적개 합의 1부 사마 금추두 1개 금단 저사라 모두 10필 내에 검저사 2필 소저사 2필 직금라 1필 소라 2필 직금사 1필 소사 2필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관포를 입고 의정부 백관의 할애를 받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태평관에 가서 명황제의 선물을 받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9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원자가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상견례를 행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9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정비가 관복을 입고 황제의 대궐을 향하여 사언하다. 사신들에게 잔치 임금이 황음 등을 대궐로 청하여 내전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경영청에서 먹이었으니 정비가 잔치를 베푼 때문이었다. 황음이 야자 표주박을 바치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29일 계유 세 번째 기사 보령 간무 임지의가 가계가 분명치 못하여 파면되다. 간원에서 지의 세계가 분명치 못하고 또 피혁을 다스리는 공장이기 때문에 청하여 파면시킨 것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남재가 선군을 정예병으로 충원하라고 건의하다. 남재가 시무 두어 조목으로 정부에 보고했는데 하나는 도내의 방어가 허소한 것은 장용한 군사가 모두 서울에 시위하기 때문이니 청컨대 시위를 그만두게 하고 성군에 보충하소서 하였는데 정부에서 계문하여 시위 500명을 감하였고 하나는 육지로 운반하는 배단을 백성들이 모두 괴롭게 여기니 청컨대 전과 같이 수로로 수운하소서 하였고 하나는 창고의 전조를 쌀로 바친 이래로 백성들이 수운하기에 지치고 또 이도는 포를 바치기는 쉬우나 쌀을 바치기는 어렵사오니 청컨대 전과 같이 포를 거두소서 하였는데 모두 듣지 않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전주 준주 태수 원원규가 예물을 바치다. 자표 같은 인구를 돌려보내고 도적을 금할 뜻을 말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지초 개군사 김묘가 검주령을 어겨 파면당하다. 이에 여름에 몹시 가물어서 농사를 실패하여 백성들이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그리하여 중해의 검주령이 매우 엄하였는데 남원부사 정력이 초계에 이르니 묘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몹시 취하여 옷과 갓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검은고를 타고 춤을 추었다. 간원에서 이를 듣고 감사에게 이문하니 감사가 탄핵하여 파면시킨 것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3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안협, 간무, 김흥조 등 5인을 파면하다. 안협, 간무, 김흥조, 승령간무 강성한, 통진간무 이치, 과천간무 김진, 흡곱, 현령, 안기를 파면시켰다. 흥조 등이 그 직임을 감내하지 못하므로 정부에서 신문하여 파면시킨 것이다. 헌사에서 상서사에 이문하여 정관자를 물으니 정관자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그 주에게 미치는 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